조경관리론입니다. 조경관리는 요즘에 조경관리 쪽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조경공사금액보다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관리 쪽이 훨씬 크거든요. 조경관리 쪽도 잘 배워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쪽 일을 하실 분들, 그럼 괜찮습니다. 조경관리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관리가 이제 무엇인가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손으로 넘겨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의 재창조, 쾌적함 이거 쭉 읽어보면 돼.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용관리. 이미 조경이 시공, 시설물 모든 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 그다음 운영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관리 목적에 맞게. 근데 이용객이 분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공원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쪽에만 몰린다. 안 되죠. 왜냐하면 분산을 시켜줘야죠. 그 분산을 나중에 유지관리 쪽이랑 운영관리 전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계획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성, 관리 대상의 자원, 어떻게 변화가 생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찬바람은 싱싱 불고. 생산성이 없어요. 환경과 이런 쪽은 투자는 되지만 회수되는 돈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수박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수원 만들어서. 환경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처리 하는데 폐수 처리에 돈 계속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 키워요? 방류수에서는 키워요. 저희도 한번 키워봤거든요. 저도 이제 환경 쪽에 한 5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공간이 엄청 다양해요. 그죠? 그 유동성이고 이런 거 문제 같이 보시고요. 경영이랑 입지, 시설, 설비, 사회적, 물리적 이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관리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체 페이지가 많지 않고 단순하더라도 문항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쵸? 여기서 점수 높게 받아야죠. 다른 데서 과락 안 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은 전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관리 시스템이 어찌 갈 건가. 이런 거면 크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용조사 뭐하고 양의 변화, 조성비에 어느 정도가 경비로 소용될 가능성은 있다라든가 숫자 나오는 거는 유심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주어지는 문제는 읽어보면 이제 조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조경은 어떻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죠? 출입구가 없어서 매번 입구에 사람들이 몰리고 안 되죠. 매점이 없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충북 보은에는 속리산 아시죠? 거기 중간에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을 폐쇄시켰어요.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던 거예요. 매점이 폐쇄되니까 화장실까지 같이 폐쇄시킨 거죠. 매점 폐쇄된 거 사람들이 기억해요? 매일 등산 거기로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을 생각 갖고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매점은 좋아요. 막걸리 안 먹고.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요? 생리작용인데. 그냥 산으로 가요. 방법 없잖아요. 그런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왔는데 저기다 애들이든 누가 소변, 어른들은 안 보겠죠. 그죠? 소변 봤네? 애들이 공차다 말고 저기다 똥 넣고 도망갔네? 화장실 설치해 줘야죠. 음수대가 저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네? 애완견을 끌고 왔네? 그럼 저쪽으로 몰아야 되겠구나. 울타리 쳐줘야지. 강아지 돌아다니면 안 되지. 왜냐면 개 싫어하는 사람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류, 새 종류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닭만 봐도 기겁을 해요. 아주 그냥 이런 게 생겨요. 그런 걸 전부 같이 예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질,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공기가 어떤가? 공단이 있나 없나? 악취가 날라오나? 저쪽을 차폐시킬까? 이쪽은 바람이 너무 센데? 이런 거요. 그때 식생이 설계된 거랑 잘못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여기가 놀이시설 있고 배드민턴 보자고요. 배드민턴 치는데 셔틀콕이 얼마나 잘 날아가요. 바람에. 치면은 바람 때문에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무엇인가가 어떻게 바뀌었나? 식생을 옛날에 했던 게 죽어갖고 다른 걸 심었구나. 관목으로. 이런 거예요. 방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명은. 이 조명이 야간 조명이 무조건 밝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이 타이머로 꺼지고 켜지고 조절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밝게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일장 효과. 식물이 빛의 길이와 온도를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광해, 빛에 의한 피해 때문에 주변에 어떤 영향이 가나.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포장면이 복사열이 얼마나 뜨겁게 올라오는가.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식물들, 기와 식물들 막 넘어와요. 요새 돼지풀, 가시박 엄청나잖아요. 돼지풀이요. 막 산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한강 저쪽에 그 양수리 쪽, 그 다음에 개울가 가면요. 버드나무가 죽어요. 얘들이 얼마나 독한지요. 덮여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탈면에다 양잔디 씨앗이 많이 들어가서 오대산 상원사 갔더니 거기도 철쭉을 그렇게 많이 심고 양잔디가 거기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변화된 거를 맞춰줄 것인가. 그런 거 관리기획에서 야 이건 안 된다.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운영관리. 관리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냥 쉽게 지자체에 가면은 공원관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가 있고요. 그럼 공원이랑 녹지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어디는 보수까지 하고 누구는 그냥 유지관리만 하고 이게 또 나눠지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 사용 빈도가 청소년이 쓰는 거는 엄청나게 마모가 빨라요. 아주 그냥. 그런 경우에 재질을 어떻게 바꿔주고 아니면 면적을 더 키워줄까? 저쪽에다가 3대3 농구대를 만들어주자. 농구대를 몇 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각자 분산돼서 놀게. 한 군데 모르면 안 돼요. 그럼 한 팀이 움직이는데 따로따로 농구대에 세워지면 그건 3대3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도급으로 할 것이냐. 요거의 장단점은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도 똑같이 문항수는 똑같이 나와요. 점수 똑같고. 직영 방식은 내가 직접 하겠다. 바로 문제 생기면 가서 사람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급은 입찰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 장단점, 방식에 따른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도급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직영이랑 도급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도급도 공개경쟁 입찰이냐? 수익 계약이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방식이 딸렸죠. 그죠? 지명 경쟁이냐? 낙찰가는 부찰제로 할 것이냐? 복잡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할 거면 아니면 1년 동안 내년 거를 미리 아예 그냥 올해 입찰을 내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고 내년 연초에 입찰을 내요. 1년간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화해서 빨리 와서 선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요. 이런 거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점, 단점이요. 이 장점에 반대되는 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 이거 같이 보시면요. 예. 전문가가 되고 번쩍하게 노무관리, 지식 관리비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조경관리 누가 해요? 전부 용역 줬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전기라든가 단순한 거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관리소 직원이 와서 얼른 고쳐주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니까요. 왜냐면 물이 철철철 새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업체 불러요. 직원에서 바로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쭉 보시면 다 알고요. 근데 관련 법규 공원 대장 이런 거요. 이제 조서 관련 법규라는 거는 공원의 설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다 법에 돼 있어요. 그런 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고 도면은 무조건 보관해요. 도면 없으면요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요 나무 하나하나가 자산에 잡혀 있잖아요. 재물에. 저희 같은 경우도 회사에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요. 풍수에 한번 지나가면 나무가 한 100m가 넘어져요. 그러면 전부 잘라서 버리고 다행히 막 큰 나무들 회화나무가 왜 이렇게 잘 부러져요? 차에 안 덮친 것들이 다행이죠. 버즘나무도 잘 넘어지고 이거 전부 재물에서 떨어야 돼요. 왜냐 없으니까요. 나무 재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 도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나와요. 이렇게요. 이런 문제들이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게 나오든 쉬운 게 나오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 쪽에서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잘 읽어보면 돼요. 그죠? 예. 내용을요. 모르는 단어가 있나 없나. 환경관리는 자생수목은 뭐예요? 쭉이요. 그죠? 요게 계획할 때냐 관리 쪽이냐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할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얘를 위탁 누구한테 맡겼냐 직영을 할 때 장단점 문제 가만히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분야가 이쪽 분야를 얘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얘만 다른 분야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런 걸 찾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찾으면 되고요. 근데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라든가 그죠? 뭐 무죄 요즘에 제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이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문제 내주면 고맙죠. 예, 그런 거 찾아서 같이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책정했을 때 연 단위로 예산을 얼만큼 넣어야 되냐.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원관리 비용은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잡히지만 특수한 지역에 식생을 바꾸고 잔디를 바꾸고 포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구년수가 있으니까. 그 비용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외에 공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요. 이렇게요. 보수비용 뭐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운영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잘하고 흥이 날까? 가만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발주자 공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요. 이런 거. 장단점 이런 거 문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문항이 한 5개 나온다면 그거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쉽잖아요. 그런 거 내기가. 그런 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 과목에서는 관리 쪽에서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책을 돌려서 보시고 크게 이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볼 만한 것들 여기서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전정 뭐 언제 한다. 그죠? 병해충. 그다음에 거적감기? 거적감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요즘에는 안 해요. 잠복소라는 거는 안 해요. 그 나무에 보면은 여기다 볏짚 같은 거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그게 잠복소라고 하거든요. 내려와서 벌레들이 와서 겨울 됐으니까 내려와서 여기 숨어 있다가 봄 돼 걷어서 태운다고요. 그럼 해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익충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옛날에 했어요. 농약이 없어가지고 벌레 죽으라고. 그랬더니 익충도 다 죽는 거예요. 해충, 익충 다 죽으니까 이거 지금 안 해요. 근데 지금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잠복소는 안 해요. 방안조치는 방안조치 해주는 나무 뭐가 있어요? 남부지방은 뭐 특별하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남부 뭐 온대 남부랑 온대 중부, 온대 북부, 난대령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추워진 적 없잖아요. 제주 남쪽은요. 그리고 방안 같은 경우 그 온대 식물이 중부로 왔을 때 중부 지역으로 왔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럼 배롱나무, 감나무, 대봉이요, 감나무, 단감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매화, 대나무, 석류. 얘들 같은 경우 추위에 뭐 이런 거를 잘해서 방안 조치 해주는 거, 뭐 잔디 띠밥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쭉 해서 본인이 이런 거는 한번 봐봐야 되겠구나 싶은 것들이요. 그 정도의 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구년수라는 거는 내육년수요. 우선 내구년수 했어요. 이거는 수명을 몇 년으로 볼 것인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길은 거 찾는 거예요. 제일 길은 거요. 20년짜리, 20년짜리, 20년짜리 철제, 콘크리트. 오래 가죠. 그죠? 아파트 재시공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년 지나서 재시공하면 큰일 나죠. 뭐 30년, 40년 막 끝도 없이 버티잖아요. 원래 그렇게 버텨야 되고요. 교량도 마찬가지고. 도로 포장했는데 고속도로 전부 뜯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짧은 것들, 목재, 7년, 관리 잘했을 때요. 오이스텐 잘 칠하고.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플라스틱 벤치에서 색이 크게 변색이 안 되고요. 자외선에 의해서
파손이 안 되면 경화되면 파손이 쉽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보시고 나머지 중요한 거요. 그냥요. 아스팔트 포장도 이런 거요.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철제도 한 예? 정글짐에서 그렇고 시소 이런 거 놀이기구 10년 정도. 아, 놀이기구랑 이런 것들은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콘크리트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쭉 한번 보시고 오래 하는 것과 짧게 가는 거. 그죠? 그런 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짧은 게 뭐예요? 5년짜리네, 그죠? 예, 로프 울타리 담장했을 때 등산에 가면 그 로프 해놓죠. 이게 이제 그 재질을 어떤 거 썼냐에 따라서요. 일반 이거 플라스틱 계열, 나이론 계열은 막 바스러져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옷에 묻으면 하얗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닐라 계열 이런 천연 성분 이런 걸 많이 쓰죠. 그건 산에서 바스러지더라도 거름이 됐잖아요. 유기물이 되니까 그런 걸 많이 쓰고 환경적인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요. 안전. 왜냐 요즘에는 현장에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예? 환경, 위생환경 이런 걸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결함이 있나 없나, 그죠? 그러면 다음 주 뭐 시설물 결함에 의한 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설치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 배치가 잘못돼서 여기서 미끄럼 타고 오는데 여기서 그네가 온다든가, 그죠? 이랬을 때 툭 떨어져서 쾅 부딪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노후에 의한 건가 관리. 이제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관리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가 그런 거요. 같이 보시고 이 맨홀 뚜껑 같은 거 제껴져서 애들 빠지는 경우 많아요. 사각 맨홀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각 맨홀은 맨홀 뚜껑이 땅 속으로 그 맨홀 속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저희 회사에 사각 맨홀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지하에 공동구가 있어가지고 공동구 들어가는 맨홀은 커야 되잖아요. 공동구로도 막 자전거 타고 공동구에서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이런데 얘는 그 두꺼운 철판이 큰 차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튕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길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 길이보다 길어요. 그래서 얘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이 뚜껑이 그냥 그 맨홀 속으로 빠져요. 그래갖고 차가 가서 바퀴가 푹 빠지고. 근데 원형 맨홀은 절대로 안 빠지잖아요. 그냥 위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죠. 다시 끼울 수가 있어요. 사각 맨홀이 진짜 위험해요. 그 나중에 전부 없애고 원형으로 바꿨거든요. 이 맨홀 뚜껑도 잘 놔야 돼요. 그리고 위험하고 뭐 오수라든가 폐수 깊다 그럼 여기가 볼트로 조여서 채워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잔물통까지 채워놓는 거 있어요. 열을까 봐서 위험해서 이제 그런 거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시설에서 유리 뭐 이런 거요. 유리 깬 거 엄청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공원에 가면 막 집어 던지고 뭐 하다가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 방부목으로 시설했는데 애들이 손으로 쓱 쓸고 걸어가다가 퍽 찔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손으로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방부목에 거스름이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쿠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미끄럼틀에서 뭐 애들이 슬로프 내려와야 되는데 타고 올라가는 애들 많잖아요. 남자애들. 그럼 밑에서 내려온 애랑 막, 예? 올라간 애랑 막 부딪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 거기에 애들이 타고 있으면 큰 애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획 날아가서 애들 떨어지고 그런 거, 뭐 자연재해. 여러 가지 같이 다 봐가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봄철 되면 무조건 해빙기, 풍수해, 설해 이런 거요. 비 왔을 때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 철거시킬래? 아니면 개량하고 보강 조치할래? 판단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얼른 사용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용자나 보호자한테 안내문을 잘 써놔야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서 이용하면 안 된다. 여기는 어떻다. 이런 거 다요. 친수 공간인데 애들이 계단이 있어서 물에서 노는데 마지막 계단이 깊어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여기 물이 고여 있잖아요. 친수 공간에. 그럼 여기가
계단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요. 왜냐면 물에 가서 노르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물속에 있는 거예요. 계단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안전 횡수 울타리 이게 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물에 첨벙첨벙 살짝 밟고 다녀야지 들어갔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풍덩 빠지면 큰일 나요. 특히 여기 분수랑 펌프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 누전 문제예요. 예, 전기. 그리고 이거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발로 디뎠을 때 여기서 높이가 1200이 넘어야 돼요. 애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횡수 살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가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밟고 올라가서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횡수의 살 간격은 150mm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애들이 머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걸 다 지켜서 가는 게 시설에 시공이랑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은 누가 지고? 선조치 후보고 개념이에요. 사고가 나는데 이 사고 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119 부를까요? 그 공용 차량 있어요? 그것 좀 보내줄래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요. 저는 뭐 하도 회사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회사 안에 막 소방서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한테나 지시해도 돼요. 옆에 아저씨 전화해. 119 전화하고 저기 너 아저씨 뭐하고 누군 뭐하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임무가 주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오오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관리자 차원에서 내가 전화하고 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침수 공간에 누가 빠졌다. 그럼 거기 튜브 있잖아요. 끈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하는데 본인이 그거 던지면서 119 신고할 틈이 있어요? 시키는 거예요. 전화기 다 있으니까. 애들 있으면 야, 너 119 신고해. 너 뭐해?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주변에 비켜 한다며. 난 누가 또 거리가 멀어서 수영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 끈이 묶여 있잖아요. 튜브에. 그걸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서 챙기고 모자르면 막대기 넣어서 지주목 하나 저거 빼와라 시킨다든가. 그럼 뭔가 조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임무를 주라고요. 그래야지 일이 얼른 해결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손해배상. 보험을 그래서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안 들어놓으면 안 돼요. 보험 꼭 들어놔야 되고요. 계산이라는 문제 나왔어요. 이런 문제. 얘는 슬슬 읽으면서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낙엽을 모아서 소각하는데 불나면 안 돼. 그죠? 화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소각. 세상에 낙엽 모아서 요새 소각하는 경우 있어요? 예? 공원에서? 큰일 나요. 벌금 30만 원이에요. 밭에서 쓰레기도 못 태우잖아요. 그 과수 가지치기 하고서 막 태우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돼요. 현장에서 불 못 나요. 근데 이런 거. 왜냐하면 방부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처리를. 방부목 같은 경우 방부목 나왔으니까요. 또 기억해요. 방부 등급이 뭐부터 있어요? H1부터 H2, 3, 4, H5까지 있죠. 우리나라 방부목 쓰는 거 보면 전부 H3예요. 방부 등급이. 얘는 실내용 기죠. 실내에서부터 물속, 바닷속이라든가 그죠? 수중까지. 이 단계를 놓고 천천히 올리면 돼요. 습하다든가 그런 쪽.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방부목. 자연에 노출된 요 단계 H1부터 H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나머지 굴착 작업 땅 팔 때 이 굴착하는 것도 이제 안전사고에 그게 있어요. 바위가 봤더니 바위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 면을 굴착해서 이렇게 번면을 만들었을 경우는 이 각이 아주 직각처럼 돼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이쪽을 판다고 쳐, 이쪽으로요. 이쪽을 파는데 얘를 직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요, 바위가.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왜냐면 바위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무너지는 바위들 있잖아요. 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다음에 A라는 흙이랑 B라는 흙이 있는데 얘를 걷어냈더니 B라는 흙이 나왔어요. 그러면 A와 B와 만나는 이 부분의 흙이요. 이질이잖아요. 이형이잖아요. 이형. 형질이 다른 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슬라이딩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얘를 소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야지 안 무너지는 거.
예, 그런 것도 도면을 봤더니 안 돼 있다. 팠더니 이렇더라. 설계 변경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게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재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그다음에 내구년수, 목재 내구년수, 놀이기구 내구년수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그래서 가장 의자 같은 경우가 제일 작았잖아요, 그죠? 뭐 7년. 목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뭐 20년, 30년 쓸 수가 없죠. 근데 조경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구년수까지는 보수 점검을 생략한다. 아이고야 큰일 나죠, 그죠? 예. 언제나 수시로 수시 점검, 정기 점검. 그다음에 풍수화가 있으면은 점검, 풍수에 있기 전에 점검.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눈 온다고 하면 미리 염화칼슘이랑 다 배치시켜 놓잖아요, 그죠? 풍수에 온다고 하면 전선, 뭐 다 롤선 준비하고 뿌렉 하나 다 준비해가지고 해놓고 펌프, 호스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니어카에 다 실어놓기도 하고 아예 차에다 실어놓는다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유지관리에. 네. 발등을 찍었대요. 벽돌로 손으로 운반하다가, 그죠? 참 재밌죠? 읽어보니까 가해물이 벽돌이고, 야 이제 이런 거 읽어보면 돼, 그죠? 순찰했을 때 이 사람이 걸음수를 봤을 때 얼만큼 걷느냐 그거예요. 봤더니 75cm. 제가 보통 성인의 걸음 75cm 하잖아요. 1인이 순찰하는데 75cm 제가 안 걸어요. 그건 씩씩한 걸음, 큰 걸음이 75cm예요. 그런데 무슨 뭐 군인들이 걸어가요? 그럼 점검을 하는데 천천히 보고 다니잖아요. 가면서 보고 걸음 보폭이 작아져요. 이거 계산하는 건 뭐 그냥 뚝뚝뚝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부주의에 발생하는 외적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날씨냐, 뭐냐. 이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위적이냐, 자연적인 거냐.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같이 봐주면 되고요. 여기서, 요게 0.75가 되게 메달을 바꿔서 그래요. 75cm를요. 점들이 안 찍혀가지고서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구조물이 돼 있고 시공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같이 좀 보시면 돼요, 그죠? 쓰레기통 같은 경우. 요즘 예전에는 시내에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쓰레기통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갖고 있다. 버려야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치했거든요. 담배 같은 경우는 못 피게 하잖아요. 정류장이라든가 학교, 뭐 어린이집 근처, 뭐 아예 그냥 땅바닥에 표시되어 있죠. 그걸 피고 나서 왜 옆에 측구 그레이팅에다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 꽁초가 전부 어디로 가요, 그게? 계속 흘러 강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가서 그런데 버리면 안 돼요. 다 모아야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시설물이에요. 여기서 담배 피는데 못 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못 피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 가서 펴요. 그러니까 아예 못 피게. 지금 현재 산에 등산을 가게 되면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걸리죠. 예. 근데 산불이 났다고 쳐봐요. 내가 불이 없으면 큰일 나요. 맞불 놔야 되니까. 그래서 산에 산불이 나면은 거기서 바람 방향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뛰어가는 거는 불이 붕붕 날아가잖아요. 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때 맞불을 놓고서 미리 내가 바람 부는 쪽에다 불을 놓고 저쪽을 태워버리고 그 속에 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연기를 안 마실 방법 찾고. 근데 인화물질을 못 가지고 가요, 지금은요. 이제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죠? 3분을 나눠서 연도당 어떻게 산다. 이제 이율이 나왔을 경우 뭐 몇 프로, 5%의 이율이다 하면 5%는 0.05 곱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원로 했을 때는 나누기 12로 해줘야 돼요. 1년이 12달이니까. 그다음에 이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인리 법칙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인리 법칙 굉장히 중요해요. 하인리 법칙이요. 보험에서 보험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고가 300건이 발생해요. 간단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도, 뭐 떨어뜨려서 아까처럼 벽돌 떨어뜨려서 발등을 찍는다든가. 발등을 왜 찍어요? 안전화 무조건 실어야지. 못도 찔리는데. 못에 찔리면 뭐가 걸려요? 파상풍. 사망률 높아져요. 그 중에 29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아이고 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 터지고 조금 위험한 아주 경미한 사건이 300건이 안 생기게 하면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경미한 사건이라는 건 150건밖에 없다. 그럼 이게 생길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에 수시로 뭐 요만한 게 막 계속 생겨요. 아주 사람이 부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이게 1년 안에 크게 다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서 이게 하이니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를 잘 적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관리할 때는 여기 쓰레기가 하나 있어요. 순찰 도는 사람한테 쓰레기 버리면은 특히 어디 구석진 곳이나 후미진 곳에 있으면 얼른 주스라고 해야 돼요. 쓰레기 하나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여기다 쓰레기를 던져요. 그거예요. 자동차를 놓고 자동차 2대를 놨어요. 똑같은 차를 놓고요. 한 차는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차를 비교해 보잖아요. 유리창 깨는 차는요, 바퀴까지 다 빼가요. 이 법칙에 의해서요. 이거는 안 건드려요. 요거예요. 쓰레기 하나 있느냐 없느냐, 얼른 치웠냐 안 치웠냐. 이 전체가 유지관리 기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제대로 조직 간에도 마찬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걸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식물 관리 뭐 수림지에서 할 게 뭐 하얘는 밑에 풀 닦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럼 재벌 간벌은 뭐예요? 나무 솎아내는 거. 솎아낼 거냐? 뭐 구역벌 낼 거냐? 개화 조절, 병해충 방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 뭐 수림지, 풀 많은 곳, 풀베기 작업.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봄에 이른 봄에는 안 해요. 봄풀이 커야 되니까. 봄풀이 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름풀. 그러니까 풀이 커서 풀이 자라가지고 시기를 생각하면 풀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잖아요. 그죠? 열매가 돼서 얘가 결실이 돼서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에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봄풀들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결실되기 전에요. 그래야지 내년에 씨앗 떨어진 게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풀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쯤 되면은 굳이 제초자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가을 풀들이 이제 여름 풀들이 막 커서 컸을 때 여름 이제 늦여름 정도에 한번 또 해주면 1년에 2번 해주면 딱 좋죠, 그죠? 그걸 조절을 잘해야지 내년에 일감이 줄죠.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고요. 근데 유지관리 목표는 왜 유지관리를 하느냐? 예? 이 사람들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예? 뭐 미적인 거를 먼저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걸 볼 것이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간이 한 30분 됐으니까 보통 이제 시간을 저희가 30분에 맞추는 이유가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예요. 그 이상이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는 끊어서 이렇게 하기 좋고 챕터가 나눠지는 게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있다 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여러분 차 한잔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